안녕하세요. 왓쌤입니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 작성법 첫 번째,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문항 분석이 필요한 이유예요.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게 된 배경은요,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 지도하다 보니까 너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5명, 6명만 지도를 해도 똑같은 말을 5번, 6번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작성을 해 놓으면 많은 학생들이 또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항 분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학교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어때요? 문제를 읽어야지 답을 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문항 분석을 해야지만이 내가 이 자소서를 쓰게 되는 이유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소서가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써야 하는 거죠. 원하지도 않는 내용들, 뭐 나는 몇 남 몇 녀로 태어나서 이런 내용들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어른들, 엄마, 아빠, 이전의 세대들이 썼던 그런 방식인데요. 그것은 전혀 여기에서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문항에서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자소서를 작성해보자 라고 하면 워드로 1500자 쓰기에 바빠요. 그런데 막상 딱 써놓고 보면은 한 300자, 400자. 그거에서 멈춰요. 왜냐? 더 이상 생각이 안 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항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글을 조직을 하는 거죠. 참고로 저는 수학 교사예요. 그렇지만 이 조직하는 거는 뭐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 따로 있나요? 여러분들이 조직을 잘 전략적으로 해 놓는다면 어떠한 자기소개서도 멋지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는 이 문항 분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오늘은 두 개 학교의 문항 분석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고, 두 번째는 대원외고의 자소서 문항 분석이에요. 저는 이 학교를 안 가니까 안 볼래요. 그러면 뭐. 자, 여기서는요, 두 학교의 문항 분석을 해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 거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내 글로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 학교가 약간의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나는 이 학교에 가지 않지만 이 학교나 저 학교나 다 자소서에 원하는 것들은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한번 자소서 작성을 하는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고등학교 첫 번째 자소서 문항 분석이에요. 하나고의 작성 문항은요. 첫 번째, 본인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 자, 느낀 점이라는 말이 눈에 띄죠. 자,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실만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배운 점, 이런 것들 적으라는 거죠. 두 번째, 본교의 건학 이념과 연계해서 하나고등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자, 그 학교가 왜 세워졌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고를 갔을 때 나는 어떤 걸 기대하고 갈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그 학교가 설립이 됐으며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 고등학교 입학 후에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악기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 또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이죠. 자, 우리가 1번 같은 경우는 학습이에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꿈과 끼를 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공부는 적으면 안 되는 거네요. 아니에요. 공부도 괜찮아요. 하지만 약간 공부만 잘하는 범생이보다는 나의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진로 계획에 맞는 활동들도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찾는다는 거죠. 고등학교 진로 후에 진로 계획,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진로 계획이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나는 어떤 진로 계획이 있는지 장래 희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네 번째, 본인의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이걸 다 합쳐서 1500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생각이 드는 거죠. 1500자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문항이 있는데 얘를 정확하게 딱딱딱딱 나눠져서 4로 나눠가지고
375자 뭐 이렇게 나눌 것인가, 아니면 뭐 800자 얼마 얼마 이렇게 나눌 것인가, 300, 200, 200 뭐 얼마 이렇게 나눌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게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와요. 선생님이 이따 보여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문항 분석을 했어요. 이 문항 분석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는요, 첫 번째 문항은요, 나의 학습했던 경험과 배운 점이었으니까 결국에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과정과 느낀 점을 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학교의 권학 이념과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세 번째로 고등학교 활동 계획 및 졸업 후 진로 계획. 네 번째로 인성 영역에 대한 경험과 느낀 점. 어때요? 아까 길고 길었던 그 문항들이 이 네 가지로 분석이 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거예요. 내 자기주도 학습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거기에서 뭘 느꼈는지, 또 두 번째로 학교가 왜 설립됐고 거기에 맞는 인재상이 누구이고 나는 왜 거기를 가야 하는지, 세 번째로 고등학교에 가면 나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이고 졸업 후에 어떤 진로 계획이 있는지, 네 번째, 인성 영역에 대한 경험과 느낀 점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걸 조금만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요, 다음과 같아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과정과 느낀 점, 스스로 공부하는 과목은 무엇인지, 또 특별하게 자기만의 공부법이 무엇인지, 성적이 꾸준히 오르거나 높은 점수를 유지한 과목이 무엇인지, 또 자신이 없는 과목이 있었는데 나만의 학습법을 통해서 뭐 성적 상승을 가져온 경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어떤 친구는 뭐 오답 노트를 했다, 어떤 친구는 뭐 교과서를 통째로 외웠다, 여러 가지 자기만의 학습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글로 쓰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학교의 권학 이념과 관심을 갖게 된 동기를 한번 볼게요. 자, 지원하는 학교의 권학 이념이 무엇인가? 뭐, 뭐, 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학교인데 나는 뭐, 영어를 잘해서 뭐, 외교관이 되겠다. 그런 학생들이 여기 갈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아주 소소하게 연결을 해서 뭔가 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크게 봤을 때는 권학 그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나 왜 설립이 됐는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학생들도 지원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는지 보게 되는 거죠. 어떠한 인재를 원하는가, 또 관심이 가는 특별한 학교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그 학교에 가야만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어느 유명한 과학자가 그 학교를 나왔는데 그걸 보고 내가 인터뷰 기사를 보고 이 학교에 관심이 많아졌다, 뭐 이런 내용이나, 아니면 어떤 동아리 선배를 알게 됐는데 그 선배가 연합 동아리 선배가 뭐 그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걸 모습을 보고 나도 가고 싶었다, 뭐 이런 내용들, 아니면 그 학교의 어떤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난 너무 가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활동 계획 및 졸업 후 진로 계획. 자, 합격 후에 자기는 고등학교에 와서 어떤 공부를 할 것인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뭐 기숙학교다라고 하면은 기숙학교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지낼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도 그 학교에서 궁금할 것 같아요. 이제 뭐 규칙적인 걸 나는 싫어한다, 어떤 교재에 얽매이는 걸 싫어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학교에서는 이 친구를 뽑을 때 고민하겠죠.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저 지원하는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또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학교 생활이 무엇일까, 뭐 무슨 뭐 번역 동아리, 뭐 아니면은 뭐 봉사 동아리, 뭐가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 찾아보는 거예요. 졸업 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또 학교에서 나는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고 살 것인가, 큰 비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보고 메모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성 영역이에요. 인성 영역에 대한 경험과 느낀 점. 자, 봉사나 체험 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에 등에 대해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그의 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등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동아리에서 자기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또 임원 경력이 있었는지, 임원을 할 때 내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학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있었던 특별한 경험, 뭐 축구 대회를 나갔는데 내가 팀장이었다, 주장이었다, 어떤 전략을 해서 우승을 이끌었다, 아니면 우리 학교 체육대회에서 응원단장이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적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전교 회장인데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학생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해서 학생 자체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학생 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학교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을 2개 학교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양이 많아서 그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 2번째 파트도 기대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